매주 화요일 날 이영훈 IM증권 이사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뉴욕 시장 얘기를 먼저 좀 여쭤보면 하루에 어떻게 나스닥이 10%포인트 가까이 이렇게 변동을 하나요? 이렇게 큰 시장이. S&P 500도 8%포인트가 넘더군요. 이사님도 이런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무빙이 좀 셀 것 같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그 주말이 일단 매도 클라이막스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매운맛이 나오면 더 빠지겠지만은 그렇죠. 또 순한 맛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반등을 시도할 수도 있다. 근데 거꾸로 그 어제 장 시작하기 전까지 흐름을 놓고 이제 보면은 네. 그 미증시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금과 비트코인까지 이제 하락세로 맞아요. 돌아서는 네. 모습이 보였잖아요. 예. 이 얘기는 이 주식 쪽에서 이제 마진콜이 좀 발생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 커버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다른 자산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그렇죠. 채우는 그런 패턴이 나오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간밤에 추가적으로 급락이 크게 나오게 될 경우에는 추가 마진콜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금융시장 전반이 이제 그렇죠. 완전 뒤틀려 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 뭐 죄다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것 때문에 백악관 쪽에서는 어떤 식이든 반응을 할 거다라고 이제 저는 기대를 했었거든요. 물론 액션을 한 건 아니고요. 기대를 했는데 어저께 장중에 이제 뭐 캐비넷이라는 양반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예. 그 90일 연기하는 거 그거 자기 이제 검토 얘기 자기가 이제 대놓고 얘기는 안 했지만은 약간 뉘앙스를 흐릿하게 해가지고 마치 검토하는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가짜뉴스 나오게 하고 그걸로 해서 급반등 나오고 또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다시 급락 나오고 흔들렸는데 저는 그거 일종의 이제 시장에 한번 그 시장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추파를 던진 거 애매하게 얘기해서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라고 얘기하면서도 뉘앙스는 살짝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시장 안정을 조금 시도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 말씀은 결국은 백악관도 그러니까 트럼프 참모들도 지금 시장 상황이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거가 이상이네라는 생각을 하는 모양이군요. 금융시장이 패닉으로 들어가면 손을 못 씁니다. 무슨 관세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자기네들이 무슨 부채를 줄이고 이런 얘기하지만은 금융시장 붕괴되고 난 다음에 그거 살리려고 그러면은 그거 돈 찍어내야 되는 비용 자체만 해도 그게 더 엄청 크게 되고 그러니까요. 그게 부채가 훨씬 더 커지게 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금융시장의 변동 자체를 자기도 이 정도인지는 예상 못했다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일정 부분 좀 제어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변동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좀 기대를 좀 하게끔 자꾸 이제 립 서비스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게끔. 네, 그래서 버리지 말게끔. 예. 뭐 중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관세를 뭐 50% 더 한다 이런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나머지 국가들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쨌든 다시 또 이제 그 우호적인 협상을 좀 진행을 한다. 뭐 일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를 자꾸 해가면서 이제 좀 시장을 달래려고 했던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정리가 되기에는 트럼프가 지금 손에 쥔 게 없기 때문에 바로 이걸 정리를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시장에서 봤을 때 최상의 시나리오는 일단은 내가 봐줄게 한 기간 연장 뭐 이 정도. 그래서 시행을 좀 연기하고 협의를 좀 진행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씩 지금 이제 부과했던 관세가 어쨌든 클라이맥스 맥스라고 했었으니까 그보다 낮아지는 그걸 쪽으로. 조금 낮춰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나갈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걸 미리 예단하고 시장에 접근하기에는 지금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어저께 미증시 그 지수 무빙 자체는 우리나라 그 테마주 주가 움직이듯이 움직였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시장이 정상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만큼 민감하고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는 없고 대신에 이제 제가 주가들을 보면 이제 빠지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속출했잖아요. 그래서 우량주 쪽,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다들 아시는 것 쪽에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제 한 $90 중반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빠지면은 없으신 분들은 이제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동안 사실은 부담스러웠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데나이브스가 그 테슬라 목표 주가를 $310로 $500대에서 낮췄는데 대폭 낮췄죠.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했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서 이제 소위 테슬라가 이제 타깃이 되고 있다. 정치적인 부분에서. 네. 이런 얘기들 하면서 공격을 했었던 것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테슬라 여기서 더 빠지면 사실은 솔직히 어저께 테슬라 좀 많이 빠졌으면 한 번 더 들어갈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원하는 만큼 빠지지 않았어요. 갑자기 그 뉴스 나오면서 반등을 해버리는 바람에.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들
좀 싸게 살 기회는 오히려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뭐 그런 우량주라기보단 대표주 쪽으로 해가지고 낙폭이 큰 것들.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어저께 장전에는 꽤 빠지다가 또 5% 넘게 올랐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바닥을 좀 다지는 그림이 나와준다 그러면 조금씩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단 이거를 너무 길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좀 안정될 때까지는 단기 매매 쪽으로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 이사님 늘 말씀하시는 게 좀 편안한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샀는데 막 이게 또 떨어질까 불안하면 사실 안 사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면은 반도체 얘기는 그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그냥 기술적 반등 수준입니까? 엔비디아 3%,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 넘게 올랐던데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이해하면 돼요? 이게 정상적인 어떤 반등이라고는 반등도 세야지 정상이거든요. 지난주 뭐 10% 이상 빠지고 뭐 이렇게 그렇죠, 급락을 그렇죠. 했었던 거에 비해서는 반등폭이 좀 미약하잖아요. 미약하죠. 그러니까 시장 반등에 따른 자율적인 반등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일각에서 관세 부과하더라도 실제로 엔비디아나 이런 거는 크게 데미지 없을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시장 자체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시장이 어떤 붕괴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사실 반도체가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그런 극단적인 어떤 판단을 하고 시장을 보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경제 붕괴를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너무 리스키한 부분이 오히려 더 크고 예.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제 펀더멘탈하고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은 오히려 없는 분들한테는 조금 담아볼 만한 기회일 것 같다. 그 정도 말씀드리는 거고 자율반등 성격이다라고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뭐 150달러 간에 200달러 간에 그렇게 얘기가 나왔던 게 불과 몇 달 전, 그렇게 오래전 얘기가 아닌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지금 100달러도 안 되는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뭐 오렌 버핏이나 이런 투자 대가들이 늘 얘기하는 안전 마진이 비교적 꽤 좀 보장이 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성장성을 측면으로 봤을 때 에이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테슬라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사님께서 낙폭이 좀 클 때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 시장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시장이 이렇게 이제 급락을 하고 소위 말해서 좀 일부에서는 뭐 공황 얘기 나오고 막 이제 원래 이제 그런 거는 좀 노이즈라고도 볼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 막 뭐 대폭락을 하고 등등 이런 식의 막 그 자극적인 용어들이 난무하는 때인 거잖아요. 지금 사실상 보통은 이런 때가 투자 대가들의 얘기는 이제 장에 들어갈 때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기도 하는데 그 2000 금융위기 때 버냉키 당시 이제 연준 의장이 했던 방식 그게 그 이후로부터 팬데믹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는 방식이 미국이 뭔가 위기에 빠질 상황이 될 것 같으면 연준이 막 돈을 때려 넣는다. 소위 말하는 QE가 됐든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다음에 비근한 예로 2013년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있을 때도 그때도 결국은 연준에서 어떤 새로운 조치를 내서 유동성 위기를 막았고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방법은 또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미국 시장이 정말 침체로 간다, 미국 시장이 정말 큰일 났다 이런 식이 되면은 또 연준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연준이 만약에 경기 침체가 확연히 보인다 그러면 당연히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금리 인하라는 거 외에도 금리 인하 외에도 만약에 이런 주가 급락이 반복이 돼가지고 몇 개 기업이 특히 은행이라든지 이런 금융권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당연히 개입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거는 뭐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 들어오면은 굉장히 좋아질 거 아니야 기대하겠지만 그 앞이 되게 힘들 겁니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트럼프의 어떤 지금 정책이라든지 이런 추진 동력은 급격히 굉장히 축소가 되고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게 이제 중간 선거 하기도 전에 네, 이미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미 지금 트럼프 쪽에 이제 줄을 섰었던 그 빌 에크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그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트럼프가 좀 오버했다라는 쪽으로 얘기하면서 관세와 관련해서 유예를 하든 좀 낮추든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머스크 역시 마찬가지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도 이미 이제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분열이 되어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일방주의로 가는데 오늘 제가 베센트 장관 그
발언 보고 나서 살짝 짜증이 좀 올라왔는데 미국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게 뭐냐면은 막대한 부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강하다. 배째라는 얘기잖아요. 네, 저도 딱 그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은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그게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미국채를 팔아버리기 시작하면은 미국은 한순간에 아무리 돈을 찍어낸다 하더라도 또 이제 그 실물 경기 작살을 하면서 그 전체적으로 그 시스템 붕괴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극단적으로까지야 가지 않겠지만 그런 위험성을 갖다가 알면서도 그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무리들 그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죠. 이런 것들이 어떻구나라는 거를 새삼 또 확인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이제 기축통화국이라는 그 지위가 이게 사실 조금 책임감과 그다음에 기본적인 신뢰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그냥 단순히 그 권리만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서 참 미국 요즘의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저 안 저랬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조금 우리 시장이 평소 모습이랑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전장이 좀 안 좋아도 오후장에 뒤집거나 또는 낙폭 대폭 줄여서 1% 이하로 끝나고 그러는데 어제는 완전히 장 마감, 그러니까 종가가 최저가 수준으로 이렇게 안 좋더군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시장도 이제 버티다 그냥 확 풀려버린 겁니까? 외국인들이 어저께 주식 현물에서도 그렇고 선물에서도 그렇고 합쳐가지고 3조 5천억이 넘어가는 물량을 그렇죠. 지금 팔았고요.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도 공세 속에서 환까지 다시 또 그렇죠. 원화 약세가 또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아무리 매수를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뭐 외국인들 물량 받아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견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뭐 이런 상황 자체가 펀더멘탈의 이슈라기보다는 지금 트럼프 노이즈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이게 좀 전체 글로벌 예. 시장을 갖다 흔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만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아니고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는 외환 자유화 이슈도 있지만은 외국인들의 이 유출입이 굉장히 좀 쉽게 돼 있는 데다가 네. 특히 매매가 또 활성화되어 있는 몇 개 안 되는 이머징 마켓이기 때문에 타겟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은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어제 사실 다른 아시아 시장에 비해서는 비교적 낙폭이 조금 낮았던 거예요. 뭐 상해 7.3%, 항생은 무려 13.2%, 니케이도 7.8% 떨어졌거든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다른 아시아선보다 좀 덜 떨어졌다라는 거는 낙폭이 적다라는 거는 작년에 많이 떨어진 거 정도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됩니까? 항생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인가 아마 증시가 안 열렸었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겹쳤군요. 이제 겹쳐서 그 한꺼번에 떨어진 거고요, 대만하고. 대만도 그렇고. 네. 일본 7.8%, 우리 7%대면은 거의 비슷하게 떨어진 거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시장에서 좀 공교롭게도 또 공매도를 재개하는 시점에서 이런 게 같이 겹쳐졌기 때문에 네네네. 공매도가 지금 이제 시장의 어떤 방향이 지금 결정된 상태에서는 좀 그 가속화시키는 그런 또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작용이죠, 효과라기보다는 지금은 그 영향도 좀 받고 있는 구조이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타국만큼 떨어진 거지만은 펀더멘탈로 보면은 지금 사실은 좀 비참할 정도죠. 이제 PER로 봤을 때 8배 뭐 중반. 뭐 PBR로 봤을 때도 0.8배, 네. 뭐 이런 상황이면은 사실은 이제 여기서 더 빠지게 되면은 뭔가 시스템 붕괴라든지 어떤 그렇죠. 시스템 리스크가 그렇죠. 아니면은 경험하기 힘들었었던 네.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 펀더멘탈로 얘기하는 건 좀 의미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좀 우리 낙폭은 어쨌든 그래도 좀 과한 편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지금 삼성전자 속보가 나왔는데요.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 전년비 0.15%포인트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예상치보다는 훨씬 낫네요. 5.1조였으니까 예상치가. 예. 요거 잠시 후에 속보 좀 나오네요. 예. 좀 확인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이제 어차피 이사님과 삼성전자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우리 시장 좀 큰 틀에서는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은 최근에 계속 우리 이제 어느 정도 저점 매수 들어갈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들을 뭐 시장에서 많이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면 이제 조금 이제 담아볼 타이밍이 돼 가는 겁니까?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일단 과거를 돌이켜 보면요, 저도 저점이다 생각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꼭 한 번씩 더 빠지더라고요. 통상적으로 그랬었기 때문에 저점을 예단하고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여기서 돌아서는 어떤 트리거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를테면은 코로나 팬데믹 때 같은 경우는 사실 대대적인 경기 부양하고 그다음에 또 금리를 갖다 급하게 인하를 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를 대폭으로 했고 이런 것들이 어떤 유동성을 갖다 확충을 시켜가지고 주가를 상승을 시켰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죠.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만약에 돌아선다고 했을 때 뭐가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주식 뭐 기금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가지고 올릴 일은 없잖아요. 받쳐주는 역할일 거고 그런 거는 네. 증한기금 같은 거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유동성을 풀어서 주식을 사준다든지 지금 한일에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주식을 사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장이 좀 안정되는 모습하고 방향성이 좀 결정되는 걸 보시고 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뭔가 과거 같은 게 나올 게 별로 좀 현재로서는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저점에 사야 된다라는 그 조급증?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주가 그러니까 손실을 좀 키우는 그런 역할도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조급증보다는 좀 시장을 좀 냉철하게 보시면서 맞습니다. 돌아설 때 뭐가 트리거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면서 그 트리거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 안전마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많이 일단 떨어진 상태니까 지금 2,300 중반까지 떨어진 상태잖아요. 여기서 물론 뭐 2,000선이 무너지나 뭐 이런 생각을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간 더 떨어질 수 있겠죠. 어쨌든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또 떨어지더라도 그만큼 이제 좀 손실은 줄어들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기억나는 게 결국 이제 그런 어떤 인내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느냐 그거가 참 결국 관건이 아니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제 얘기 잠깐만 해도 돼요? 네, 그럼요. 네. 예전에 제가 저기 IMF 때 주가 급락할 때요. 고객님들 자산을 450선에서 주식을 전량을 다 정리하고 현금을 만들었다가 코스피 450 네. 당시에 그 코스피 300이 무너지면서 주식을 사기 시작했고 그때 삼성전자를 사드렸어요. 제 고객님들 포트를 전부 삼성전자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되게 잘 산 것 한 같죠. 종목만요? 네, 되게 잘 산 것 같죠. 근데 35,000원이 무너지면서 사기 시작했는데 그게 33,000원이 깨지니까 더 못 사겠더라고요. 거기 나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무슨 얘기냐면 싸다 싶어서 들어가더라도 정말 장기 투자하고 잊어버릴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지켜보게 되면은 또 내 스스로가 못 견딜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자기 성향을 보셔야 됩니다. 장기 투자라고 보시면은 삼성전자 지금 주가선이라고 그러면 조금씩 분할 매수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데 견디실 수 있느냐는 거죠. 만약에 그렇죠. 그런 변동성을.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투자의 대가들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닌 거라는 걸 참 이런 말씀 들어보면서 그냥 상상만 해도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삼성전자 말씀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6조 원 1분기 영업이 예상치가 5.22조 시장 컨센서스가 제가 이제 파악한 거로는 그렇거든요. 이거보다 상당히 좋네요. 예, 저 정도면은 서프라이즈입니다. 네. 그 뭐 일단 환효과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네. 레거시 쪽 그 가격 반등 효과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쨌든 실적적으로 봤을 때 현재 그 시스템에 어떤 큰 리스크만 터지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지금이 1분기가 가장 저점일 것이고 그쵸.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올라가는 그림을 계속 지금 모든 증권사가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모건 스탠리조차도 삼성전자 최근에 투자 의견을 높였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네. 놓고 보신다고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이후부터는 조금씩 분할해서 접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전체 매크로 환경 자체가 트럼프 노이즈가 여전히 살아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한 번에 다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분할해서 보시는 그렇죠. 쪽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결국 이제 주말에 랜드 쪽 상황이 되게 좋다. 그리고 랜드 가격 계속 오른다는 얘기가 어쨌든 나오고요. 실제로 레거시니까 지금 D램 쪽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레거시가 계속 반등하는 게 HBM은 별개로 치더라도 이게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로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어느 쪽이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은 기술의 삼성이 아니라 양의 삼성이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더 유리합니다. 유리하다고 본다. 네. 그러면은 투자 포커스도 지금 이 급락장 상황에서 만약에 반도체주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다 들어가는 건 너무 이제 몰리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 그러면 이사님 입장에서는 삼전 쪽이 조금 더 네,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를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사실 하이닉스도 어저께 주가 빠진 거 보니까 이 정도면은 좀 과한데 싶을 정도로 빠졌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 주가하고 좀 동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염두에 두시고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는 분명히 HBM의 어떤 프리미엄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레거시 쪽으로 포커싱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좀 주가를 보니까 어제 9.5%가 빠져서 이제 16만 4천 원대까지 떨어진 했으니 이사님 뭐 그런 말씀 하실 법도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이사님?